오늘은 특강을 50대 초반의 재취업에 대해서 할까 합니다. 현재 주된 일자리 특성에 따라 이전까지 해온 주된 일자리 이후의 재취업 준비 경험은 다음과 같다. 아래는 현재 일자리에서 숙련된 향상을 해오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4.81%로 가장 높고 29인 이하의 40.5%로 가장 낮다. 업종별로는 전기, 수도, 운수, 통신, 금융에서 50.8%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에서는 39%로 가장 낮았다. 직종에서는 전문가에서 49%로 가장 높았고 단순 노동 노무자의 34.6%로 가장 낮았다. 총 근로기간별로는 20에서 20살에서 29년이 20년에서 29년이 46.3%, 30년 이상이 44.4%로 높았고 5년 미만이 40.7%, 5년에서 9년이 37.1%로 낮았다. 이게 5년 미만이 낮았고 5년에서 9년이 가장 낮았네요. 재취업하기가 해서 오랫동안 가는 것이 기간이. 근데 이게 29인 이하에는 40.5%, 그 규모별로 봐서 인원을 29명 쓰는 데는 가장 낮았다. 29명. 그리고 업종별로서는 제조업이 39%로 가장 낮았다 이거죠. 제조업이. 또 제조업은 잘 가려고도 안 하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쫓아가서 제조업은 받아주지 않고 그렇지 않겠지. 월 평균은 기준이 600만 원 이상이 51.5%로 가장 높았고 250만 원 미만이 36.1%로 가장 낮았다. 월 평균 600만 원 이상 받는 51.5%로 가장 높았네요.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이 많네요. 결론적으로 일자리에 숙련된 현상에 대해서 규모가 작고 근속기간이 짧고 평균 임금이 낮을수록 현재 직장에서 숙련도 향상을 해왔다는 응답이 적고 정부나 회사 지원을 통한 준비 경험을 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들은 근로조건의 상대적인 취약성을 가진 집단이 현재 일자리에서 숙련된 향상을 통한 재취업 준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했네요. 제가 이거 대학교 와서 특강을 할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취업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 진로를 잘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4년 동안에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는 공부 외에도 기술 자격 취득을 해라. 기술 자격 취득을 요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크고 작고 좋고 나쁘를 떠나서 자격 취득을 많이 해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취직해서 나중에 거기서 경기가 안 좋다든가 회사가 안 좋아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 기술 자격 취득을 가진 사람은 취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학생 시절에 꼭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도 그런 거를 꼭 해놔라. 그러면은 자격이 여러 수만 가지가 하여튼 자격증이 여러 가지니까 난 몇 가지인지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지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거라도 몇 가지 따놔두면 나중에 직장에서 가만뒀을 때 명퇴가 됐다든가 할지 사용하기가 좋고 재취업하기도 좋지요. 단순 기술을 가져도 그게 좋습니다.
재취업에 대한 취업의 준비의 관계는 재취업 기대에 따라 재취업 준비의 하위 집단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취업 준비를 해왔고 더 할 계획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정규직 상향이동 희망 집단은 45.3%, 정규직 수평이동 희망 집단은 50%, 정규직 하향이동 및 시간제 기타 이동 집단은 30%, 재취업 준비를 안 했지만 향후 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이 하향이동 32.5%, 시간제 기간 이동 집단이 33% 이렇게 됐네요. 정규직 상향 희망 집단이 45%인데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어 하는 집단들이 많은데 그건 마음과 같이 쉽지는 않겠지요. 무슨 그냥 거기는 다 좋은 직장에 다들 차지하고 잘 놀려고 안 하니까 상향 직장하기는 어렵겠고, 하향 수평이동도 꽤 많네요. 수평 그 정도에서 간다 이렇게 하는 것도 꽤 많네요. 50%. 하향 집단하는 사람은 이동 집단은 30%밖에 안 되네요. 제일 적은에 누가 작은 데로 가려고 계세요? 밑에도 하향 집단 하려고 계세요? 정리하자면 정규직으로 상향 이동하거나 수평적으로 이동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 재취업 준비 없이 퇴직하게 될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냥 퇴직해가지고 그러면 놀게 되는 거죠. 놀게, 한마디로 실업자가 되는 거죠. 재취업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상향 지정하고 싶지만 상대적으로는 준비가 낮다 이거죠. 재취업에 대한 기대와 달리 실제 준비 부족이 많으므로 이들에게 구체적인 동기부여나 정보 제공 등의 종합적인 경력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고령자 재취업 준비와 영향 요인, 다향 시기 분석 결과, 이건 로지스틱 수출을 거는 시기 분석했네요. 준비했고 더 안 할 집단, 준비하고 더 할 집단, 준비 안 했지만 할 집단, 재취업 준비 없이 퇴직한 집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준비하고 더 할 재취업 집단, 이런 좀 있겠고, 사무직 경우는 집단 1에 비해 집단 2, 3, 4에 속할 확률이 높다. 서비스 판매 단순 노동 일단은 집단은 1에 비해 집단 4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건설업이나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의 경우는 집단 2에 속할 확률이 높다. 2는 준비했고 더 할 집단, 앞으로도 더 할 집단이네요. 근로기간 5년 미만에 비해 10년에서 19년이 집단 3에 속할 확률이 높다. 요거를 일은 준비했고 더 안 할 집단, 준비는 했는데 더 안 할 집단, 준비하고 더 할 집단 2는 준비 안 했지만 할 집단 3, 4는 재취업 준비 없이 퇴직한 집단. 이런 사람들 4에 하는 거는 은퇴 후 부족 금액이 클수록 집단 1보다는 집단 4에 속할 확률이 높다. 노동시장 은퇴 연령이 현재 일자리 퇴직 연령보다 늦어질수록 집단 1보다는 집단 2 혹은 집단 3에 속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네요. 재취업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재 일자리의 직종, 업종, 근로기간 등이 있으며 은퇴 후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현재 일자리에 퇴직 후에도 노동시장을 은퇴하지 않는 집단일수록 재취업 준비를 이미 해와서 더 하지 않을 집단에 비해 다른
하위 집단들에게 속할 가능성이 높다. 하위 집단. 고령화 재취업의 일자리 전망. 고령화 재취업 집단도 영향이 충분하여 별도의 계획이 없다는 집단에 비해 개인적 차원의 준비 계획, 정부 지원을 통한 준비 계획 필요하거나 계획 없는 집단들은 하향 이동의 전망 확률이 더 높다. 현재 일자리에서 숙련도 향상 경험 집단에 비해 정부 지원 준비 계획 집단이나 필요성을 느끼거나 생각해본 적 없다는 집단이 하향 집단의 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해서 안 할 집단에 비해 준비하고 더 할 집단이나 재취업 준비 없이 퇴직 집단이 하향 이동의 전망의 가능성이 높다. 종합해보건대 재취업 준비 계획이나 경험이 부족한 집단을 하향 이동의 전망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개인적인 준비나 정부 지원을 통해 준비 계획이 하향 이동 전망을 낮추는데 충분하지 않다. 재취업 준비가 부족한 집단이 하향 이동의 위험이 더 크다는 결과는 향후 안정적인 재취업을 위해 교육이나 훈련과 같은 사전 준비가 중요함을 나타내준다. 숙련도 향상 경험이 있는 집단은 하향 이동 전망 낮지만 이는 기본적인 준비에 해당하며 향후 경제 구조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경력 설계 등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머지 또 다음에 또 한번 하겠는데 이게 뭐를 하려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발품을. 우리 그 아는 사람은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을 하고 발품을 팔아서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서 다녀야 된다 이거죠. 그래 다녀가지고 가장 좋은 거를 택해서 샀는데 그게 집을 잘 사가지고 좀 살다 보니까 이 양지바르고 조금 손질해서 집은 낡았지만 집을 사가지고 그렇게 발품을 팔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좀 알아야 돼요. 이 집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향을 좋아한다고 남향. 아침에 해들고 일찌감치 여름에는 일찌감치 아침에 해들고 일찌감치 서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집은 덜 덥고 겨울은 따뜻하다고요. 아침에 빛이 따뜻하거든요. 겨울에는. 그리고 이제 그게 안정된 집을 그런 걸 사가지고 집을 싹 고치니까 아주 새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받고 내가 팔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품을 팔아요. 발품. 이 직장도 좋은 직장을 찾으려면 여러 군데를 다녀서 자기가 맞나 안 맞나 알아도 보고 이래가지고 해야지. 그냥 당장 얼마 준다고 그렇게 그냥 돈만 보고 가서는 얼마 못 가서 또 자기가 안 맞으면 얼마 못 가서 또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거 어쩌나 그래도 조금 돈을 덜 받더라도 안정되게 오래 할 수 있는 직장, 또 안전한가. 안전해서 사람이 안전해야 돼요. 안전한 직장이 돼야지. 안전치 못한 직장은 사고 날 우려성이 있으니까 사고 나면 몸이 다치면은 그 암만 저거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건강해야지 그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발품을 많이 팔아서 많이 다니면 보고 이래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연말하면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왕에 늦은 거 이왕에 나왔으니 이왕에 조금 더 다녀보자 해서 여러 군데 다니면은 자기에 맞는 거라든가 안전하다든가 이런 걸 보고 취직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